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의문의 변동 두 번째로 어, 이제 교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우리 의문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와 있죠.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자, 그래서 이 각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이거는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체는 두 의문이 만나서 두 의문 중 하나가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는 의문 변동을 말하는 거고, 탈락은 두 의문이 만나서 둘 중에 하나가 줄어드는, 없어지는, 말 그대로 탈락하는, 자, 그런 의문의 변동으로서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축약은 두 의문이 만나서 하나가 탈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거, 즉 A와 B가 만나서 C로 바뀌는, 자, 그런 의문 현상을 축약이라고 합니다. 역시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죠. 자, 그다음 첨가는 두 의문이 만나서 그 두 의문 사이에 다른 의문이 들어오는 것. 자,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늘어나는 의문의 변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의문의 변동의 방향을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자, 그 중에 제 첫 번째 교체부터 보고 있는데, 그 교체는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동화, 그리고 된소리 대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말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 날 수 있는 자음이 7가지로, 즉 종성이 7가지로 제약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 7가지는 가느다란 물방울, 자, 이렇게 기역부터 이응까지 중에 시옷이 없는,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이 나니까 시옷이 없는, 자, 이렇게 7개의 자음으로 발음 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음절 끝에서 끝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만났을 때, 자, 이때는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지만, 다르게 말하면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는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저번 시간에 퀴즈를 한 개 냈는데, 바로 멋있다와 맛있다. 자, 이거는 과연 어떻게 발음하는 게 올바른지,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자, 우리 멋이라는 명사에 있다라는 형용사, 그 중에서도 it이라는 실질 형태소, 맞죠? 어간이, 용언의 어간이니까 실질 형태소죠. 자, 그러니까 멋이 시옷 자음으로 끝났는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습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죠. 자,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음절 끝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만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연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옷은 디귿으로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바뀌고 연음이 되면 멋있다. 자, 얘가 올바른 발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음할 때 우리 멋있다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멋있다라고 많이 합니까? 자, 맞죠? 한번 우리가 흔히 저 배우 정말 멋있다, 멋있다라고 주로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중에 어떤 발음, 어떤 습관, 관습, 자, 이런 거를 인정해서 멋있다도 올바른 발음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멋있다의 올바른 발음은 두 가지, 멋있다와 멋있다. 자, 둘 다 인정한다라는 거. 자,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어떤 환경에 따르면 멋있다가 올바른 발음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맛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옷 뒤에 음절 끝에 끝과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만났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고 연음되는 맛있다. 자, 이게 올바른 발음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언중들은 맛있다 보다는 맛있다라고 발음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맛있다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우린 동화, 어떻게 보면 교체에서 가장 핵심이죠. 자, 그 동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입니다. 자, 동화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말소리가 이어질 때, 그죠?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영향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 자, 이게 동화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 자, 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이거에 따라서 동화의 종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화의 종류가 일단 먼저 어떤 부분이 동화되느냐에 따라서 조음 위치 동화가 있고 조음 방법 동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음 위치만 바뀌는 동화가 있고요, 조음 방법만 바뀌는 동화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칼날, 자, 칼날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칼날은 발음 날 때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칼날, 이렇게 뒤에 있는 니은이, 자, 이 니은이 리을로,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리을로 바뀔 때 바로 앞에 있는 리을,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 리을과 니은은 둘 다 잇몸 소리입니다. 둘 다 조음 위치는 잇몸 소리인데, 조음 방법이 리을은 유음이고 니은은 비음이죠. 자, 이거는 우리 모음 체계표를 기억하고 있다면 선생님 말하는 거 분명히 알아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음 위치는 똑같고 조음 방법만 다른데, 그 조음 방법이 영향을 받아서 같은 조음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런 동화는 조음 방법 동화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음 방법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조음 방법 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음 위치가 바뀌면 그건 조음 위치 동화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국외음화 같은 거를 보면, 국외음화를 보면 우리 구이 할 때 발음이 구지가 되죠. 자, 우리 체계표를 말해줬듯이 이 모음은 경국음이죠. 그래서 이 디귿은 드, 잇몸 소리죠. 그 잇몸 소리인 지금 디귿이 경국의 음인 지읒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잇몸 소리에서 경국의 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센 입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조음 위치 동화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 체계표만 알고 있으면, 외우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화의 방향입니다. 자, 얘는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와 역행동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순행동화라는 거는 앞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음운이 바뀌는 겁니다. 뒷음운이 바뀌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역행동화는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음운이 바뀌는 겁니다. 앞 음운이. 즉 순행동화는 이렇게 음운이 두 개가 만나면 A의 영향을 받아서 B가 바뀌는, 자, 이거고요. 역행동화는 A와 B가 만나면, 자, B의 영향을 받아서, 자, A가 바뀌는, 자, 이런 동화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들었던 칼라를 한번 봅시다. 자, 칼라를 보면, 자, 지금 리을과 니은이 맞는데 뒤에 있는 음운이 바뀌었죠. 그러면 순행동화, 앞에 있는 음운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굿이를 보면 디귿이 이 모음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얘는 지금 앞 음운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얘는 역행동화. 마찬가지로 신라 한번 볼까요? 자, 신라는 역시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실라, 자, 요렇게 앞에 있는 음운이 바뀌죠. 그러면 얘는 역행동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 완전동화와 불완전동화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완전동화는 얘는
음운이 같은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비슷한 거나 또는 같은 소리로 바뀐다 했을 때 같은 소리로 바뀌면 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는 그냥 같지는 않은, 즉 비슷한 소리겠죠. 같지 않은 좋은 위치 또는 좋은 방법만 같은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것을 불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라를 보세요.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리을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완전 동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지는 이 몸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물론 이 구지, 구개음화는 조금 특이한 게 다른 동화와 달리 자음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자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뭐 일단 이런 개념으로 어떤 동화의 종류로 나누면 불완전 동화는 불완전 동화일 겁니다. 자, 이거 말고 불완전 동화의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게 있죠. 비음화 같은 국물. 자, 얘 발음이 기역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국물 이렇게 되면 미음과 똑같지 않은 그냥 좋은 방법만 같은, 그렇죠? 그런 동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 동화가 되는 거죠. 됐죠? 역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접 동화와 원격 동화입니다. 자, 인접 동화는 말 그대로 인접한 붙어 있는 음운 사이에 동화가 일어났을 때 인접 동화라고 하고요. 원격 동화는 두 음운 사이에 다른 음운이 있을 때, 그렇지만 그 다른 음운 사이 음운을 두고 예를 들면 A라는 음운과 B라는 음운이 있는데 그 사이에 C라는 음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A가 B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A가 동화를 일으킬 때, 자, 그럴 때 원격 동화라고 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동화는 인접 동화입니다. 예를 들면 국물, 자, 기역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 지금 음운이 인접해 있죠. 자, 얘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자면 이 음운을 한번 쭉 다 풀어보면 국은 이렇게 기역, 우, 기역, 물은 미음, 우, 리을. 자, 이렇게 음운을 쭉 나열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기역과 미음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접 동화. 신라도 마찬가지죠. 니은이 바로 리을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인접 동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인접 동화. 자, 그러면 원격 동화에는 어떤 게 있느냐? 원격 동화는 대표적으로 이 모음 역행 동화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아비를, 물론 이 모음 역행 동화는 일반적으로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이 아비가 우리 사투리로, 즉 방언으로 애비라고 발음이 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아비가 어떻게 애비가 됐느냐? 즉 여기 나오는 아가 뒤 나오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아가 우리 이게 그 전설 모음에 있는 이 모음이죠. 자, 그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 이 전설 모음화 되는, 자, 이렇게 그래서 애로 가는 거죠. 자, 이거를 이 모음 역행 동화 또는 전설 모음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음운을 풀어보면 아비는 아, 비읍, 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자, 이 아가 이의 영향을 받아서 에로 바뀌었으니까 이 사이에 다른 음운이 존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는 원격 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게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구개음화는 인접 동화인지 원격 동화인지. 자, 이거 인접 동화일까요? 원격 동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겉으로만 딱 보면 이거 원격 동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디귿과 이 사이에 이응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조심해야 될 거, 초성의 이응은
음운으로, 즉 음가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음운을 풀어주면 기역, 우, 디귿, 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구교만은 디귿이 뒤에 나오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인접동화가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요런 것만 조심해주면 인접동화와 원격동화는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 동화의 종류인데 이거를 무조건 알아야 되느냐? 최소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요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개 또는 이것도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우리 문제로도 좀 잘 나옵니다. 사실 인접동화와 원격동화는 잘 안 나오지만 좋은 위치가 바뀌었냐, 방법이 바뀌었냐 이런 거, 아니면 순행이냐 역행이냐, 아니면 완전이나 불완전이냐. 완전 불완전이 조금 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조금 얘는 파란색으로 별표를 쳐줄게요. 자, 그렇지만 이왕 공부하는 김에 여기까지도 다 알아두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제 음운 변동 중에서도 동화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동화의 또 이제 그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동화들이 있죠. 우리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이모음 역행동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각 동화의 규칙과 그리고 이 동화는 그러면 어떤 동화에 해당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